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카일 쿠즈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굵직한 주요 FA들은 행선지를 찾았고, 이제 몇 가지 트레이드 루머가 남아 있습니다. 라우리 마카넨, 그리고 잭 라빈, 카일 쿠즈마 등등이 남아 있는데, 일단 카일 쿠즈마는 워싱턴 위저즈에서 주요 옵션으로 뛰어왔습니다. 레이커스를 떠난 이후에 워싱턴에서 주요 옵션으로 자리매김을 했었고, 약팀 에이스로 뛰면서 효율이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만 또 충분한 볼륨까지 만들어냈었죠. 자, 이 카일 쿠즈마를 워싱턴 위저즈가 굉장히 좀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데 과연 팔릴까요?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카일 쿠즈마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마 드로잔을 영입했지만 세크라멘토가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해요. 매물이 마땅치는 않을 것 같은데 비백 구단주도 그렇고 세크라멘토는 또 다른 득점원을 추가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당일까지도 카일 쿠즈마를 영입하고자 타진했었죠. 이 당시에 세크라멘토가 1라운드 13순위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13순위 지명권을 통해서 카일 쿠즈마 혹은 캠 존슨을 노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로잔을 데려왔는데 쿠즈마에게도 여전한 관심이 있다고 하니 이 세크라멘토의 광폭 행보를 한번 지켜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르브론 제임스, AD와 함께 버블의 우승의 기쁨을 나눴던 친정 LA 레이커스 역시도 쿠즈마에게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 카일 쿠즈마는 레이커스에서 또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와 호흡을 맞췄고 또 우승까지 달성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쿠즈마는 우승을 또 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챔피언십 팀에 가겠다 이런 의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에도 댈러스로 트레이드가 될 뻔했었습니다만 쿠즈마가 가길 원치 않았었죠. 그 당시 쿠즈마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우승이 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댈러스는 지금으로서는 우승 후보가 아니지 않느냐, 챔피언십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나는 댈러스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댈러스가 PJ 워싱턴과 그 다음에 또 이 데니얼 게포드를 영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NBA 파이널까지 또 아이러니하게 진출을 했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놓고 보자면 쿠즈마는 레이커스에서 우승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한 역할을 맡으면서 그리고 또 소속팀의 성적도 낼 수 있는 그런 팀을 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본인을 직접 뽑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덤블링까지 했다던 그 라펠링카 단장의 레이커스 행이 충분히 또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리고 2024년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영입 의사를 보인 팀들은 총 3개였습니다. 워리어스, 그리고 레이커스, 휴스턴이었는데 일단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득점원이 필요했었고 레이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스턴 로켓츠 역시 이메이 우도카 감독의 스타일과는 좀 맞진 않긴 합니다만 휴스턴 로켓츠에서 필요한 건 빅 윙이었기 때문에 2024년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쿠즈마 영입을 노렸다고 하죠. 자, 그래서 카일 쿠즈마가 이번 오프시즌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어요. 브루클린 네츠도 그렇고 랩터스, 포틀랜드 등등도 카일 쿠즈마에 대한 관심을 내보였는데 레이커스와의 대화가 가장 좀 생산적이었다. 그리고 카일 쿠즈마도 친정이 레이커스로 가는 건 굉장히 반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친정이 레이커스로 갈지 아니면 오랫동안 관심을 또 내비쳤던 세크라멘토로 떠나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워싱턴으로 남게 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카일 쿠즈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워싱턴 위저즈는 미켈 브리지스 트레이드를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켈 브리지스에게 1라운드 5장 이상을 썼던 뉴욕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도 당연히 5장까지는 아니지만 미켈 브리지스의 트레이드 내용을 지금 참고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워싱턴 위저즈는 쿠즈마 트레이드 대가로 1라운드 픽 2장 이상을 요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멀티플이니까 최소 2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장 이상이라는 표현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입장은 2024년 트레이드 마감일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 때도 워싱턴 위저즈는 우리는 쿠즈마 팔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라운드 픽 2장 이상 내놔라.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카일 쿠즈마를 영입하고자 하는 팀들이 1라운드 픽 2장 이상을 써가면서 쿠즈마를 데려갈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워싱턴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레이커스 쿠즈마와 워싱턴 쿠즈마는 얼마나 달랐을까요? 자, 레이커스 쿠즈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76경기를 뛰었습니다. 29.7분을 활약을 하면서 15.2득점, 5.6리바운드, 1.9어시스트. 그러니까 이 카일 쿠즈마의 포지션이나 혹은 또 신장에 비해서는 야투 효율이 아쉽긴 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기는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도 있었고, 그전에는 브랜든 잉그램, 조시 하트, 론조 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을 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 공격력의 소유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워싱턴 쿠즈마 때는 볼륨이 당연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때는 뭐 2옵션 때로는 1옵션으로도 나섰었는데 딱 200경기를 뛰면서 출전 시간 당연히 늘었죠. 33.6분, 그리고 평균 득점 20.2득점, 7.4 리바운드, 3.8 어시스트, 필드골 45.5% 3점, 33.6%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일 쿠즈마의 워싱턴 시절을 보면 당연히 볼륨 늘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볼 터치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플레이메이킹도 좋아졌어요. 3.8개 어시스트면 쿠즈마의 뭐 포지션 대비는 아주 훌륭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필드골이나 3점의 유의미한 그런 상승은 없었습니다만, 내가 팀 내에서 혹은 팀을 옮겨서 내 역할이 늘어나면 사실 볼륨은 늘어나지만 효율이 같이 증가하긴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 기록이 뭐 만족스럽진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엉망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카일 쿠즈마의 연봉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싱턴 위저즈와 두 번째 계약을 맺었는데, 워싱턴과 4년 102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었고요. 연봉은 하향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25.6밀, 그리고 다음 시즌 23.5밀이고요. 25, 26 시즌 때 21.5밀까지 떨어집니다. 심지어 26, 27 시즌 때는 19.4밀이니까 엄청난 하향 구조죠. 그래서 카일 쿠즈마가 30살, 31살이 됐을 때 여전히 쿠즈마는 쌩쌩하고 팔팔할 텐데, 그때 연봉이 19.4밀이에요. 근데 26, 27 시즌 때 셀러리 캡의 인상폭을 놓고 본다면 저 금액은 더욱더 소위 말하는 그 해자스러운 계약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카일 쿠즈마를 트레이드하는 그 난이도 자체가 워싱턴 위저즈의 1라운드 픽 2장 요구하는 별개로 쿠즈마의 연봉 구조만 놓고 보면 상당히 훌륭하다. 팀 친화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되는 그런 난이도 자체도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9.4밀이니까. 그만큼 이 하향식 구조가 트레이드 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연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쿠즈마 트레이드는 그렇습니다. 하향 구조라서 굉장히 인기 매물인 건 사실이에요. 자, 다만 워싱턴 위저즈가 2023년을 기점으로 구단 수뇌부를 싹 갈아치웠습니다. 브래들리 빌 내보냈고요. 이거는 뭐냐면 구단을 완전히 쇄신하겠다는 거였어요. 뿌리부터 뽑아서 모든 걸 다 바꾸자. 모든 걸 다 바꾸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단 워싱턴 위저즈는 우리가 알던 2020년대 이전의 워싱턴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단 수뇌부로 마이클 윙어를 데려왔어요. 이 마이클 윙어 같은 경우에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서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겼던 인물인데, 이 마이클 윙어는 썬더 출신답게 드래프트 지명권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위저즈로 오자마자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드래프트 지명권 모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윙어 구단 수뇌부가 OKC 시절에 일단 드래프트에서 신인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를 실행했어요. 그리고 기존 연장 계약과 또 새로운 FA 선수들 계약 업무까지 했었는데, 물론 뭐 OKC 있다가 바로 온 건 아닙니다. 바로 온 건 아니고 LA 클리퍼스에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단장 역할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썬더 시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썬더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스타 선수들과 함께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스타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도 이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어떤 식으로 미래 자산을 축적하는지도 굉장히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래프트 지명권에 완전히 미쳐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마이클 윙어 구단 수뇌부가 뭐 이런 특징, 그 다음에 드래프트 지명권에 애정이 있고 집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쿠즈마로 1라운드 픽 2장 이상은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라운드 픽 2장 이상을 받아낸다?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 뭐 제가 좀 약간 제가 단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카일 쿠즈마로 1라운드 2장을 쓸 수 있는 팀은 없다. 카일 쿠즈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카일 쿠즈마에게 1라운드 픽 2장 태우는 건 모두가 시장 가치를 상당히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쿠즈마가 트레이드가 된다면 1라운드 픽 한 장에 픽 스왑 혹은 2라운드 지명권을 붙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카일 쿠즈마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저처럼 1라운드 픽 2장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쿠즈마 아직도 젊고 연봉도 하향 구조고 20점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 과소평가 받는 선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재밌게 제가 읽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